2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참사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됩니다. 가을을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볼 만한 지역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참사 2년 2개월이 지나서 실시된 국정조사도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역시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고 김영환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합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일간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범여권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채택위원 22인 중 출석 18인, 찬성 14인, 반대 4인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오송 참사가 벌어진 원인으로는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지자체의 하천관리 점검 미흡 등이 지목됐습니다. 무엇보다 충청북도가 재난 상황을 접수한 뒤 제대로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보고를 누락한 공무원도 기소 유예했다며 참사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축소 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수사도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국회 행안위는 또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던 김영환 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시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는 발언과 10곳 이상의 전화에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김 지사 책임론에 집중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라는 건 자기에 관할하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었다는 취지였지 이것이 내가 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했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그런 억지. 참사 이후 2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던 유가족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랐습니다.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공평성 있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들은 밝히고 봐주기식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향후 재난 상황 전파 보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서로 책임을 떠밀지 못하도록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네, 이처럼 국정조사가 끝난 가운데 김영환 지사의 재수사 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여당의 주장과 압박에 따라 검찰이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되는데요. 그동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국정조사 최대 쟁점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검찰이 제대로 적용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하급자만 책임을 묻고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몰아세웠고 최고 책임자인 충북도지사가 책임을 면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당은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어야 과실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해석으로 맞받았습니다. 추상적 의무까지를 과실의 범위로 확장하면 책임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거죠.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중대재해 담당 인력, 예산, 대응 매뉴얼을 놓고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기소 여부가 갈렸고 특히 참사 직전 통화한 행복청과 충청북도 공무원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질타였습니다. 저는 통제나 대피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고요. 저는 제 기억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검찰은 항고청인 대전고검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고 여당 측은 재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다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항고청에서 의원님 말씀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존자와 유가족을 더 배려하고 지원 예산 집행을 서두르라는 주문이 보고서에도 반영됐습니다. 간담회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됩니까? 말씀은 들었는지 몰라 자세하게 뭐 이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어이구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이제 유가족들이 충북도나 청주시를 지금 적대시하는 겁니다. 참사 발생 2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국정조사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마무리됐고 이제 또 한 번 검찰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명선입니다.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들이 정부가 지급한 2차 소비 쿠폰 역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 9명은 1인당 10만 원씩 받은 소비 쿠폰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충주의 한 요양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차 소비 쿠폰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가 곳곳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습니다. 또 문화축제도 함께 열리면서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음성군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한데 모였습니다. 여름 내 정성스럽게 키워 말린 건고추와 선명하게 갈라진 뿌리로 가득한 인삼, 알록달록 국화와 각종 꽃도 빠질 수 없는 지역 특산품입니다. 농산물과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결합한 축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음성이 화이트꽃 지역 됐다 그러면서 싸게 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봉사의 기념으로 싸게 파신다 그래서 아주 좋게 싸게 샀습니다. 아주. 이렇게 큰 게 5,000원. 기존에 각각 열렸던 고추와 인삼, 꽃축제를 통합한 음성 명작 페스티벌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연 등 즐길 거리에 좀 더 비중을 뒀고 다양한 품목이 축제 기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구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아마 이게 내년에도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비교해 인삼을 고르고 축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인삼튀김도 즐깁니다. 충북 인삼 재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증평에서도 인삼 직거래 장터인 인삼골 축제가 열렸습니다. 특산품인 홍삼 부산물이 섞인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고기로 만든 홍삼 포크 브랜드는 먹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겨냥해 EDM 음악에 맞춰 맥주와 인삼을 곁들이는 이른바 인맥 파티는 올해도 마련됩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 퍼레이드 출발! 여러 악기 소리와 춤으로 길을 밝히며 사람들을 모으는 전통 행사인 길놀이가 축제 시작을 알립니다. 진천군의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화합을 위해 만든 문화축제입니다. 지역의 민요, 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비롯해 씨름 대회와 야간에는 각종 초대 가수 공연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을 모두 잊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 밖에 앞서 개막한 2025 청원생명축제와 충주 의륵문화제 등 수학의 계절, 지역의 대표 축제들도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근로자 15,000여 명이 소속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에서는 활주로 유지 보수와 항공기 급유, 수화물 관리, 보안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 100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앞서 노조는 연속 야간 근무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과 공항자회사의 불공정 계약 근절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하루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를 오가는 노선이 개항 이래 처음 취항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어제 청주 발리 정기 노선 취항식을 열고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기종을 투입해 화, 목, 일요일 주 3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발편은 청주에서 오후 5시 15분 출발하고 귀국편은 오전 8시 10분에 도착합니다. 발리 노선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항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지방공항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청주와 김해공항에 운수권을 배분했습니다. 아이폰 17을 구매했느냐고 묻는 이메일에 아니오를 클릭했더니 무더기로 소액 결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분 만에 무려 41차례 총 200여만 원이 순식간에 결제돼 빠져나갔습니다. 애플 계정을 사칭한 메일이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배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아이폰을 사용하는 40대 남성 김모 씨. 지난 20일 새벽 발송자 애플 계정으로부터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아이폰 17을 구매했냐는 내용이었는데 구매하지 않은 김 씨는 아니오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19분부터 소액 결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20여 분간 41통, 전체 금액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주말 밤이라 카드회사 상담사는 한참 뒤에나 연결됐고 그제서야 결제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9시 좀 넘었는데 처음에 문자가 3,300원짜리가 딱 찍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33,000원, 33,000원, 그다음에 55,000원이 계속 비 오듯이 문자가 계속 쏟아집니다. 계정을 자세히 살피니 현재 사용하지 않는 20년 된 애플 계정을 통해 결제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메일 발송자도 애플을 사칭한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이후 애플 코리아 측에 구제 요청을 했지만 거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애플도 연결을 했고 상황을 다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거절이 났고 한 번 더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전화를 했고 또 한 번 이의 제기를 했는데 역시 거절 났고 2번 거절 나면은 이제 다시 할 수 없는. 애플 코리아 측은 언론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소액 결제가 이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들이 결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고객님 아무래도 고객지원센터고 그다음에 그 실제 문자가 있는 고객님들에서 지원을 해드리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언론 쪽에서 연락 주셨을 땐 저희가 그 직접 그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최근 애플 계정을 무단으로 탈취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메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까지 등장한 겁니다. 최근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사용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측이 평일에는 무제한 입장하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기존에는 티켓 한 장으로 1회 한해 입장 가능했으나 오는 29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동일한 티켓으로 입장과 퇴장을 반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업체 아리너스가 베트남 업체와 17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으면서 이번 엑스포의 누적 수출 협약 규모는 15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충주시 주덕읍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인근 하천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충주시는 하천에 거품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액체형 천연 라텍스 30여 리터가 하천에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출 구간은 삼청리부터 신양리까지 약 5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주시는 시공사에 하천 방제 작업을 지시했으며 오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앞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이집트 국적의 36세 남성에 대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30대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자전거를 훔쳐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가 이번에는 화물차 안에 있던 소지품을 훔치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4일 청주시 율량동에 주차된 택배 화물차에서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30세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